안녕하세요. 태백교육청 지원, 지역과 함께하는 자유학년제 수업을 소개할 철암중학교 교사 김한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께 제가 오늘 설명할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첫 번째, 지역과 함께하는 자유학년제가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활동 사례를 사회교과, 진로교과와 연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그럼 이런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이 학생들 입장에서 이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보시는 학부모님들 청소년 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수업 시간이 어떠셨어요? 저는 강의지 수업이 참 졸리고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저에게 있어서 잊혀지지 않는 그런 수업이 있어요. 제 고등학교 때 사회선생님 수업이었는데요. 그 사회선생님께서는 교실에서 수업을 다 하신 다음에 주말에 친구 3명씩 이렇게 해서 짝을 지어 주셨어요. 그리고 배웠던 개념을 한 지역에 가가지고 답사를 통해서 사진도 찍고 그걸 정리하는 수업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수업은요, 다른 것과 다르게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발표할 날만 기다려지고 친구들하고 함께 활동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바로 제가 지금 학교에서 사회교과를 가르치게 되었고요. 그 수업은 저에게 있어서 저희 재능을 일깨워주고 꿈을 주었던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바로 자유학년제의 목적은요, 짜여진 정규 시간, 그리고 교실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나와 아이들이 체험을 통해 가지고 각각 가지고 있는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자유학년제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역과 함께하는 자유학년제는 제 생각에는 그 목적에 가장 부합된 사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자세히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누구와 함께 한다고 쓰여져 있죠? 바로 태백시 계시는 지역 전문가 선생님들이죠. 마을 선생님과 함께 합니다. 우리 마을 선생님 학부모님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생소하시죠? 우리 태백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고 전문적인 어떤 기술, 재능을 갖고 계시다면 학교에 오셔서 교실에서 또는 학교 바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을 의미를 해요. 우리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서도 혹시 숨겨진 그런 재능이 갖고 계시다면 태백시 교육청에 지원을 하셔가지고 선발이 되시면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마을 선생님과 그 다음에 담당 교사로 함께 구성이 되고요. 태백 관내에 있는 작은 학교, 철암중학교, 장성여자중학교, 그 다음에 태백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그 대상입니다. 언제 하냐고요? 바로 한 학기 동안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약 3시간에 걸쳐가지고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이고요. 올해는 아쉽지만 코로나19 상황에 의해서 단축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학교는 철암중학교 학생들만 이렇게 체험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비용이 꽤 많이 들 것 같죠? 차량비, 그 다음에 아이들 간식비, 마을 선생님 강사료까지 모두가 다 태백교육지원청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자, 이런 자유학년제 기대 효과 궁금하시죠? 바로 체험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사회교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사고하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점, 지역 현안에 대해서 아이들 스스로 문제에 대해서 자각하게 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3번째 주제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학생들하고 활동했던 그런 내용들을 사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갔던 곳은 연화산 산속길 탐방이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초록색 옷을 입은 선생님이 계세요. 숲 해설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마을 선생님이십니다. 우리가 한 2시간 정도 산행을 했는데요. 여기서 보았던 거 간단하게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영상에서 보았듯이 학생들 호기심이 되게 많아요. 거기서 볼 수 있는 응애암이라는 그런 암석이었는데 학생들이 한번 깨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슴벌레도 한번 잡아서 만져보기도 했어요. 그렇듯이 아이들이 체험하고 그 다음에 직접 관찰해 봄으로써 교과적인 지식도 획득을 했고요. 2시간 정도 가량 걸었는데 우리 신체 가장 크고 건강한 1학년 있는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지쳐가지고 여기 오른쪽 사진 보면은 이제 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분들하고 산행을 많이 하시나요? 요즘 아이들 별로 안 좋아하죠. 교과적인 것도 이렇게 배우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체력도 길러주고, 그리고 끝까지 완주하는 그런 성취감도 맛볼 수 있다는 게 이 자유학년제 활동의 어떤 그런 플러스가 되는 장점이 아닐까 싶네요. 다녀온 다음에 제가 이제 사회교과다 보니까 이제 교과랑 연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기는 숲만 조성된 그런 길이 아니고 특별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지질 사이트가 있었어요. 단층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이쪽 사진을 보면은 단층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 사회교과에는 지형의 형성 과정, 뭐 융기 단층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보았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올해 유난히 장마가 길어서 산사태가 나타나가지고 그 산행로가 토양이 접혀가지고 유실된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그럼 자연재해 단원과 또 연결을 시켜서 이런 자연재해 산사태를 막기 위한 방법에는 또 무엇이 있을지 친구들하고 공부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니라 그럼 아이들에게 그럼 우리 진로와 관련해 가지고 체험한 것과 관련해서 직업을 한번 우리 조사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숲 해설가, 지질학자, 광물 분석원, 생물학 연구원 이런 직업들을 한번 찾아봤고요. 구체적으로 하는 일, 그리고 연봉, 관련 학과, 자격증 이런 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직업과도 한번 연결을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이 숲 해설가 마을 선생님께서 여기를 기획을 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되게 홍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럼 우리도 한번 이 산속길을 한번 홍보해보자 해가지고 친구들이 다녀온 그런 경로, 그리고 여기에 대한 특성과 관련해가지고 카드 뉴스도 제작을 한번 해보았어요. 두 번째로 저희가 간 곳은 소록골 일대였습니다. 태백 하면은 떠오르는 게 산소도시, 그 다음에 검룡소, 황지연목 같은 하천의 발원지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실 감추고 싶기도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해요. 바로 폐광수 오염 지역이기 때문이에요. 사진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하천의 색깔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폐광수가 나오면서 거기에 나오는 물질에 의해 가지고 하천의 색깔이 이렇게 바뀐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랑 함께 했던 마을 선생님은 우리 지역 환경보호 전문가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항상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오염 일대를 찾아내서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해서 지금 현재는 여기 밑에 폐광수 오염수를 정화하는 시설까지 지금 들어오게 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하고 한 2시간가량 여기도 힘들게 산행을 하면서 폐광수 오염 지역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다음에 물을 가둬놓은 곳이 또 있어요. 산 위에 꼭대기 가면은 그런 것까지 확인하면서 문제점의 심각성 그런 것도 인식을 하고,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느끼고 온 그런 지역이었어요. 여기 갔다 와서는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 태백 지역 같이 버스 타고 이동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기 마을 선생님이 그때 알려주신 백화현상 나타나는 그런 것 같아요. 하천 같아요. 여기 오염된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는 그 보는 눈도 생겼더라고요. 자, 다녀온 다음에 교과의 연계로는 저희가 자연재해 그리고 광업도시 성장과 쇠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한 활동으로 아까 보셨듯이 배웠던 개념, 황하현상, 백화현상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았고요. 산업 발전에 따른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들의 이야기를 토론하는 시간까지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네, 세 번째로 갔던 곳은 저희가 구문소 카페 공방을 한번 가보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추석 전주에 가게 되었는데요. 아이들하고 음식 문화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가봤습니다. 프랑스 음식이었던 타르트를 직접 아이들이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사진을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남자친구들이 앞치마도 막 두르고 열심히 타르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부모님들 추석 때 자녀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나요? 이 친구들도 사실 이거 한 1시간 반 정도 같이 했던 활동이었는데 저는 너무 재밌게 봤는데 친구들은 너무 힘들었다고. 저는 요리 많이 안 해봐서 잘 할 줄 몰라요 이러면서 되게 힘들어하는 그런 활동이었어요. 자, 이거를 끝까지 완성을 한 다음에 바로 누구를 드렸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본인들이 열심히 만든 타르트를 선물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추석 전을 맞이해서 부모님들이 차례 지내고 그 다음에 추석 명절 음식을 준비하시는 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만큼 부모님에 대한 그런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고자, 본인들도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고자 이렇게 활동을 한번 요리를 통해서 외국 문화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부모님의 감사하는 마음도 한번 함께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교과 연계로는 저희가 서로 다른 문화 양식, 식문화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음식과 외국의 디저트 문화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네 번째로 갔다 온 곳은요. 바로 쓰레기 매립장이었어요. 태백시 환경자원센터였습니다. 와, 여기 보이시나요? 정말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죠? 그리고 가운데 친구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마스크, 아주 냄새가 사실 막 코를 엄청 찔러가지고 헛구역질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되게 힘들어했던 곳인데 바로 여기를 다녀왔습니다. 아이들한테 이 활동들이 다 끝난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곳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이곳을 가장 많이 꼽았어요. 그 이유가 선생님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다. 우리는 잠깐 갔다 왔는데도 막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정말 싫었어요. 힘들었어요. 옷에도 막 냄새 배기는 것 같아서 막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아이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스럽다. 대단하시다. 라고 아이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우리가 그냥 쉽게 버려지는 것들이 사실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안 되고 그냥 폐기된다는 것까지도 아이들이 배우면서 이제는 분리수거할 때도 제대로 배출을 해야지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가능하구나 라는 거를 아이들이 깨닫고
좀 자원에 대해서 절약하는 마음을 갖게 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녀와서 했던 활동은 에너지 절약, 그리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한 활동으로는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그럼 어떻게 잘해야지 재사용이 가능할까?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그러면 쓰레기를 좀 줄여보자. 제로 웨이스트 실천 챌린지를 한번 해보았어요. 학생들이 집에서 사용하는 그런 그냥 학생들이 집에서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를 조금 줄여보고자 일주일간 이런 제로 웨이스트 실천 챌린지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잘하고 있나 모르겠네요.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다녀온 곳은요, 수질환경 사업소입니다. 여기는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모든 생활 하수, 폐수를 모아가지고 정화하는 일련의 그런 과정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여기도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했어요. 바로 전주에 쓰레기 매립장 가가지고 조금 힘들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냄새도 좀 많이 났었고, 그리고 이렇게 눈으로 살펴보기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모든 과정을 다 참관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물도 함부로 쓰면 안 되겠어요, 선생님. 그냥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마음속으로 좀 느끼는 게 있더라고요. 사실 쓰레기 매립장이나 아니면은 여기 수질환경 사업소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이랑 되게 가까이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잘 가보지 않는 지역이에요. 우리 친구들한테 조사해 보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관심도 사실 없고 가서 일부러 막 보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관광지역이 아니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지역에서 갖고 있는 긍정적인 그런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개선해 나가야 하는 그런 부분들도 학생들이 체험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도 아마 어디에 있는지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역에는 아름다운 곳도 있지만 사실 환경을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조금 수정해 나가야 할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주제로 잘 잡아가지고 자유학년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수질환경 사업소를 다녀온 다음에 아이들이 그런 물 절약과 관련해 가지고 활동 소감문을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유학년제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교과적인 측면에서 얻게 되는 기대 효과로는요, 아이들이 이제는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추상적인 개념에서 실제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특성, 지역성을 인식을 할 수 있고, 교과서에서 나온 죽어있는 지식 개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식으로 자신에게 이제 받아들여졌다는 점이 가장 큰 기대 효과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사회교과에서는 꼭 배워야 하는 핵심 역량들이 있어요.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의사결정 능력 등등이 있는데요. 이런 지역과 함께하는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아이들이 우리 지역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좀 스스로 인식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도 아이들 토론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었거든요. 바로 이런 여러 가지 핵심 역량, 사회과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통해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큰 기여를 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다음으로는 진로교과의 기대 효과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다양한 진로 체험 활동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게 무엇인지,
간접적으로나마 진로 체험을 통해 가지고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모든 체험이 다 끝난 다음에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제과 제빵사가 나한테 조금 맞았다는 친구 한번 손들어 볼까? 하니까 신기하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직업이 조금 나한테 맞는 것 같았어? 라고 하니까 한 학생이 자기는 환경미화원을 해보고 싶다. 되게 보람된 일인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봉사하는 기분이 들 것 같아서 나중에 선생님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한 학생도 있었어요. 이렇듯이 자기 적성에 맞는 게 무엇인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과와 연계하면서 직업이 갖고 있는 특성들, 구체적으로 하는 일, 관련 학과, 그 다음에 관련 자격증, 연봉 같은 걸 조사해 봄으로써 구체적으로 또 직업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학생 입장에서 가장 크게 얻게 된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요. 바로 우리 지역, 태백시를 그 누구보다 자세하게 이해하게 되었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 지역을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지역의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많아졌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그런 주체의식도 함께 성장한 것이 이런 자유학년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얻게 된 가장 큰 기회효과가 아닐까 싶어요. 네, 마지막으로 여기 사진을 보시면요, 아이들이 플랜카드를 하나 들고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태백 교육의 미래, 우리가 주인공. 저는 그 슬로건을 읽으면서 이 시가 떠올랐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태주 시인의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 학생들이 태백시를 오랫동안 머물고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아마 훨씬 더 지금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질 거라고 믿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태백에서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그런 의지도 함께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지역과 함께하는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사업이 더 확장돼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암중학교 사회교사 김한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Deep in the shadows, I know it's hard to put one foot in front of the other. So far as the echo, where do we start? You can learn to discover a million stars. Here in the shadows, I know you're scared. Take my hand, together we'll make a stand. We've got to fight to find a way. Dare to fall to find out what to say. No more hate. Just admit that you're just afraid. Time to let go of all your fears and pride. Stand up beside me, don't you hide. We can build a better place. If we can just find a way, then we can live a better day. Rise from the ashes, from the anger, from the war. Let's come together, lift your spirit for the cause. We should be equal, should be living free. All together, one and all, let's build a dream.